자, 이번 시간 최척전 고전 소설 하도록 하죠. 이거 되게 재밌는 소설이고요. 스케일이 되게 커. 요거 작품 선정 이유 잠깐 볼까? 작품 선정 이유는요. 최척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이산. 이산 뭐야? 가족이 헤어지고 재회를 통해 그 당시 민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배경을 통해 우리 민중이 겪는 고통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둘 다 조선과 일본의 싸움인데 누가 이겨? 우리가 거의 진 거죠. 맨날 우리가 쳐맞았잖아. 오케이? 이런 얘기고 작품 연구 핵심 정리 좀 이따 읽고요. 일단 내용 먼저 파악합시다. 등장인물 파악하고요.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왔으니까 도움을 받아볼까요? 남원 사람 최척은 자 최척 주인공이죠. 최척 전이니까 아버지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니다가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 사랑의 쪽지를 받아. 와우, 적극적인 여성. 와우. 그 최척과 오경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친척인 정생원에게 혼담을 주선해 두 사람은 결국 약혼하게 되고 혼인을 기다리던 날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즉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그래서 군사로 전쟁에 나가게 되죠. 결혼식 날이 돼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 즉 오경의 엄마는 부잣집 아들 양생을 사위로 맞이하려 해요. 왜요? 사실 심씨는 자기 딸 오경이가 최척이랑 사랑하는 걸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왜냐하면 심씨는 남편 없이 혼자 오경이를 키웠거든. 고생해서. 그러니까 내 딸만큼은 편하게 살길 바라는 의미에서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 거야. 근데 최척은 아버지밖에 없어. 최숙이라는 아버지, 홀 아버지 아래 살았어.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겠지. 그러니까 심씨가 싫어했겠지. 근데 찬스가 왔잖아. 최척이 전쟁에 참여했고 결혼 날이 다가오도록 안 오니까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오경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자살을 막 시도해서 결국 심씨가 포기해. 그래서 기다리고 결혼해서 첫째 아들 몽석을 낳아서 산다. 그러다가 정유재란이 또 터진다. 또다시 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물 관계도 잠깐 그려보면요. 여기다 선생님 가볍게 그려볼게요. 최숙이 있습니다. 최숙의 아들은 최척입니다. 최척은 엄마 없이 자랍니다. 그 다음에 오경이라는 애가 있고요. 오경의 엄마는 심씨입니다. 오경은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배경은 남원이고요. 얘네는 힘들게 결혼해서 몽석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그런데 정유재란이 터져서 어떻게 됩니까? 가족끼리 이별하게 됩니다. 그 이별한 가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 장면별로 나눠서 할게. 그럼 좀 편합니다. 장면별로 나누면 이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명나라 장수 동그라미 칩시다. 기병 군사 10여 명을 이끌고 남원성에 나와. 그러니까 정유재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조선에 온 거야. 금석교 다리 아래서 말을 씻기고 있었어요. 최척은 가족과 이별한 최척은 의병으로 임진왜란 때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할 경험이 있어서 중국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집안에 입은 해를 설명하고 의탁할 곳이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다음에 중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최척은 자기 가족이 다 죽은 줄 알아. 그래서 조선 버리고 중국에 가고 싶다. 그러자 그 명나라 장수는 이름 여유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또 최척의 뜻을 대단하게 여겨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오총병의 천총 여유문이라 나왔죠? 총병 전체를 통과해 청총 부하를 거느리고요. 대장이야 대장. 집은 절강성 용이고요.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하다 하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즉 친한 친구, 지음, 지기, 이런 관계의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데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묶어볼까?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자기 마음 노는 대로 가는 대로 그냥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구석진 땅에 머물며 살 이유가 뭐가 있겠소. 즉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겠다. 즉 유유자적이죠. 유유자적하게 살면 어떠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가겠다 해서 최척에게 말 한 필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대. 우리가 여기서 솔직히 최척이 거의 솔직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외저 같아? 근데 살아서 다행히 명나라 장군 만나서 중국 가게 되잖아. 우연성이지. 그지? 명나라 장수 만난 건 우연적이죠.
당갑니다.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까지 문장까지 능했대. 여기까지 묶어봐. 자,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훌륭할까 바보 같을까? 훌륭하죠. 우리 막 춘향이도 예쁘고 이몽룡도 똑똑하고. 이거 우리가 제자가인이라 그래요. 여기 적혀있죠. 제자가인이 뭐냐면 재능이 많은 아들과 아름다운 인, 여자란 뜻인데 일반적 그러면은 최척전도 고전 소설의 이런 제자가인의 스타일을 따라가니 안 따라가니? 따라가지. 최척도 잘났다고 했잖아. 그치? 여기 잘났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전 소설 주인공의 전형성이 들어가. 전형성이 뭐야? 전형성, 고전, 전통적인 어떤 모습을 드러낸다. 즉, 뭐 기존과 같은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바로 고전 소설 주인공의 전형성을 드러낸다. 즉, 개성적이지는 않다 이런 뜻이야. 일반적 고전 소설 인물의 특성을 따른다. 주인공 잘났다 이거죠. 여의문은 이런 채척을 아껴서 같은 상에서 밥 먹고 이불 덮고 잠을 잘 정도였대. 얼마 뒤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됐대. 여의문은 채척을 죽은 군사 한 사람 대신 이름에 끼워 넣어. 그러니까 죽은 군사 한 사람의 이름을 채척한테 부여하여 국경을 통과하게 한 다음에 용으로 데려가 함께 살았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첫 번째 장면 자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누구 얘기? 채척 이야기. 채척이 우연히 명나라 장수 여유문을 만나서 여유문과 함께 중국 명나라로 갔다. 자, 두 번째 누구 얘기인지 볼까요? 한편 채척 일가가 외적에 붙잡혀 섬진강에 있을 때 외적은 채척의 아버지와 누구지? 아까 선생님 채숙이라 그랬지? 장모 심씨가 늙고 병들어서 감시를 소리했대. 그래서 두 사람은 도망칩니다. 외적이 떠난 데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하다가 연곡사에 갑니다. 자, 연곡사 절이죠. 그곳에 연곡사 스녀들의 방에서 아기 운음소리가 들려요. 심씨가 울면서 얘기하죠. 채숙한테. 얘네 둘은 어떤 관계야? 사돈이잖아, 사돈. 야, 사돈인데 얘네들이 결혼해도 되겠다. 아무튼 심씨가 채숙한테 어떤 아이 울음소리기에 우리 손주와 똑같을까요? 채숙이 뭡니까?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과연 몽석이었다. 우연적이죠, 이것도. 우연성. 일어날 수는 있죠. 근데 가능성이 희박하죠. 채숙은 품에 안고 어루만집니다. 채숙이 숙녀들한테 물어보죠. 이 아이 어디서 내려왔어? 혜정이란 숙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가 시체 더미에서 소리 듣고 불쌍해서 거두었습니다. 아, 얼마나 전쟁의 참혹. 아가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그렇게 되었으니 하늘의 도움입니다. 하늘의 도움이다. 전우신조다. 채숙은 손자를 찾아서 기뻤죠.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오고 여태까지 데리고 있었던 종들을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이끌어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여기까지는 채숙과 심씨의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장면은 누구 얘기일까? 바로 오경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장면별로 이해하면 쉽겠죠? 다음은 오경. 그러면 우리가 채척의 아버지 채숙과 그 다음에 심씨 이 두 번째 부분에서도 우연성이 드러나죠. 몽석이를 만난 부분. 이제 오경이 한번 갑시다. 오경은 외적, 돈우라는 자에게 붙잡혔대요. 돈은 나쁜 놈이죠. 근데 나쁜 놈인데 돈우는 늙은 병사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불교 신자래. 본래 장사꾼인데 바닷길에 능숙했기 때문에 일본 장수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뽑았대. 돈우는 똑똑한 오경이가 마음에 들었대. 그래서 달아날까 싶어서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안심시켰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참고로 전쟁이 나면 여자들은 여자의 옷을 벗고 남자의 옷을 입거든. 아무래도 여자들은 전쟁에서 이제 포로가 되면 좀 위험하잖아. 그지? 그래서 오경도 사실 지금 남복을 한 상태야. 남복이 뭐야? 남자의 옷을 입은 상태야. 그래서 지금 돈우는 오경이가 남자인 줄 알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마음에 들어서 똑똑해 보여서 집에 뭐 자기 부하로 쓸까 했죠. 자, 그러다가 오경이를 마음에 들어서 안심시켰죠. 하지만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물에 빠졌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이루지 못했대. 근데 어느 날 오경의 꿈에 자, 중요한 단어 장육불이 나타났대. 꿈에 부처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선 안 된다. 훗날 기쁜 일이 있을 거다. 와, 이 꿈속에 나타난 꿈의 기능 되게 중요해요. 꿈속에 나타난 부처의 기능은 뭡니까? 오경의 미래가 어떨 거다?
좋을 거다. 그치? 가족을 만나고 해피엔딩 할 거다. 그래서 미래를 암시한다. 복선이라고 그러죠? 미래를 암시한다. 두 번째, 오경이가 지금까지 자포자기하고 거의 막 죽으려고 그랬지. 그러다 이 꿈을 통해서 살아나려고 노력하겠지. 그래서 오경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오케이? 세 번째 갈까요? 오경의 태도가 바뀌는 계기가 된다. 어떻게 바뀌어요? 죽으려고 하는 이제 상황에서 이제 어때요? 살려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 왼쪽에 좀 더 다시 정리하면 꿈의 기는 절망에서 벗어난 계기가 되고요. 그다음 복선의 역할하고요. 그다음에 오경의 태도가 변하게 되는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계속 아주 오경 얘기입니다. 오경 꿈에서 깨어나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억지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변했죠. 돈의 집은 일본 나고야야.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었고 집에 달리 남자가 없어 오경을 집에 살게 하고 아내와 딸이 있는 안방에는 출입하지 못하겠대. 왜? 남자인 줄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오경이 마음에 들어도 도누는 그죠? 오경이 마음에 들어도 남자니까 자기 아내와 딸이 있는 방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죠. 오경은 돈으로 속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저는 원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 조선에 있을 때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을 못했습니다. 그냥 바느질 밥짓기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돈우는 그런 오경이가 가엾게 여겨 오경에게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줬대. 그리고 배를 타고 장사로 다닐 때 항해 바닷길을 이제 알려주는 일을 맡겨서 중국을 돌아다녔대. 여기까지 누구 얘기입니까? 오경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장면 세 번째 오경의 얘기. 자, 도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쳐들어온 일본 군사 중에 하나지만 오경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경의 조력자가 된다. 이런 의미 오른쪽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번째 장면 갑시다. 자, 다시 최척 얘기네요. 최척은 요흥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대. 여유문은 자기의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했지만 최척은 거절했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 늙은 아버지와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제사도 못 지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와, 부부간의 도리를 지키고 의리가 있죠. 그의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이 맞다고 여겨 더 이상 결혼을 권유하지 않았대. 그런데 그의 여유문이 죽었대. 최척은 의지할 곳이 없어 사고 묻힌. 그래서 양자강 회수를 돌아다니고 용문 우열도 구경하고 원수 상수도 가고 동정으로 건너 악양루에 올라가 고소대로 올라갔대요. 산과 강가에서 노래도 부르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세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때 해섬도사 왕룡이란 사람이 떠올랐대. 왕룡. 왕룡이라는 사람이 떠올랐대. 이 사람이 청성상에 살면서 신비로운 신선의 약을 만들고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단 말이 듣고 촉당으로 가서 왕룡을 만나서 그에게 술법을 배우리라고 마음먹었대. 그래서 최척은 그 친한 여유문, 중국에서 딱 하나 의지할 대상이었던 여유문이 죽자 완전 진짜 막 충격에 빠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버리고 유유자적하며 여러 동네 어디 양자강, 회수, 용문, 우열, 원수, 상수, 동정호, 악양루, 고소대 이런 데를 여행하고 이런 자연 속에서 신선이 돼야겠다. 그럼 신선이 되는 방법 모르니까 그 방법을 아는 왕룡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자라고 생각했대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때 최척의 친구인 송우라는 사람이 두 번째 졸업자입니다. 호가 학천 사람이고 집은 항주.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입신양명, 이름 날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저술, 글쓰기를 업으로 삼았대.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대. 인물 소개죠? 누구 소개? 송우라는 애 소개하고 있죠. 오케이? 착한 애죠? 송우가 최척과는 친구였대. 최척이 촉당으로 가려는 말을 듣고 촉당 왜 가죠? 신선되려고. 그래서 송우가 술을 들고 왔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취하자 송우가 최척한테 이런 얘기하죠. 백승은 최척의 호야. 이 세상 살면서 누구든 신선이 돼서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냐? 다 바란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얘기는 뭐야? 절대 불로장생할 수가 없다. 다 뒤진다. 남은 인생 얼마라고 불로장생 약을 먹고 굶주림 참으며 괴로움을 견디며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우리 신선되기 되게 어려워 솔직히. 막
고기 같은 거 못 먹고 막 나물 같은 거 먹어야 되고 계속 참선하고 산속에서 막 모기떼 뜯기면서도 참선하고 되게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배 타고 여러 땅을 돌아다니며 비단이나 차를 팔면서 남은 인생을 즐기자. 그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함께 장사하자 이거지. 채척이 그 말에 호련히 깨닫고 송우와 함께 장사를 하려고 길을 떠났대요. 여기까지 네 번째 장면. 여유문이 죽고 신선이 되려고 왕룡을 찾아가려고 했던 채척. 하지만 송우가 찾아와 같이 장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송우는 또 두 번째 조력자가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장면 총 네 가지 나왔죠. 첫 번째 채척 이야기, 두 번째 심시와 최숙, 그 다음에 몽석의 이야기, 세 번째 오경의 이야기, 네 번째 다시 최척의 이야기.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죠. 경자년 봅니다. 구체적인 시간의 배경이 들어갔죠. 최척은 송우를 따라 장사꾼도 갈게 베트남으로 갔다. 안 남은 베트남이야. 이때 일본 배도 같이 정박해 있었다. 야, 일본 배 느낌 오죠? 여기에 오경이 탐패하니까 열흘이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곱고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하고 사방이 고유의 그림자나 보이지 않고 뱃사람은 깊은 잠에 잠겨 있었고 물새 울음소리가 들리고 상당히 쓸쓸한 분위기죠. 일본에서 연부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어요. 최척은 홀로 배 위에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자기 짐 속에서 퉁소를 꺼내 슬픈 곡조를 불러 가슴 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 했대. 자, 중요한 단어. 최척의 퉁소 소리에 퉁소 소리 되게 중요해요. 별표. 이거 뭐야? 아내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자, 바다와 하늘 줄쳐봐. 그 다음에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구름과 안개도 줄쳐봐. 봐봐.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슬픈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 근심에 쌓인 것 같다. 이거 뭐라 그래요?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이 뭐야? 자연물에 나의 감정을 넣은 거지. 야,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 슬픈 빛을 띠겠냐? 구름과 안개가 근심에 쌓여있겠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슬프고 근심에 쌓여 있으니까 그게 바다와 하늘, 구름과 안개도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이걸 감정이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척은 퉁소를 불며 되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뱃사람도 그 퉁소 소리에 놀라 일어나서 모두 슬픈 표정 지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연부를 한 소리가 그치고 시 읊는 소리가 들립니다. 중요한 단어. 왜 갑자기 시를 읊을까요? 이 퉁소 소리 듣고. 오케이? 시를 씁니다. 시. 왕자교가 퉁소 불 때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에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겠다. 복례사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자, 시 있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 소리가 납니다. 혀차는 소리도 나요. 채척은 시 소리 듣고 깜짝 놀라 얼빠진 사람, 그리고 퉁소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죽은 사람이 멍하니 서 있죠. 소가 뭐라 그래? 왜 그러나? 세 번째 물음에서야 채척 얘기합니다. 하지만 말이 안 나와 목이 막혀 눈물만 납니다. 채척은 잠시 후에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건 뭐야? 저 시는 내 아내가 지은 시야.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몰라. 게다가 방금 시를 읽던 소리는 아내 목소리와 똑같아.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을 다 얘기했대. 그러자 사람들 모두 놀랍고 희한해했대. 그 중에 두옹이란 자가 뭐라 그래? 젊고 용망한 자였대. 용감한 자. 최척의 말 듣더니 뭐라 그래? 내가 저 배로 가서 알아보겠소. 너무 용감하지만 약간 성급하기도 하죠. 그러자 송우가 말립니다. 이 어두운 밤 안에 소란을 일으켰다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 조용히 처리하세. 상당히 신중하죠. 사람들 그렇게 좋겠다고 했대요. 최척은 앉은 채 아침이 오길 기다립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해가 떴습니다. 바닷가로 갑니다. 일본 배 앞으로 가서 조선말로 얘기하죠. 간밤에 시를 읽던 사람은 조선 사람이었소.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만난 이를 보고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소? 그러니까 뭐야? 타국에서 같은 나라 사람 만나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지. 오경은 어젯밤에 배 안에서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대. 조선 노래에 귀에 익은 곡조야. 혹시 자기 남편이 저게 타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해서 시험 삼아 자신이 지었던 시를 읊어본 곳에
그러던 차에 최척이가 말하는 소리 듣고 허둥지둥 나갑니다. 최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막 모래밭을 뒹굴러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요. 눈물이 닿자 피눈물 나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두 나라 사람들이 이를 주위에 빙 둘러서 구경하고 처음에 두 사람은요 친척이거나 친구라고 여겼는데 한참 뒤에 부부란 걸 알고요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참 기이하다. 하늘이 돋고 귀신이 왔구나. 천우신조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전대미문 옛날에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장면. 근데 나중에 또 헤어져요. 중국 가서 헤어지고 또 나중에 또 만나요. 아주 헤어졌다 만났다 이겁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 다시 돌아서 날개 부분만 핵심 정리란 날개 부분만 다시 읽게요. 갈래 먼저 가면요. 갈래는 한문 소설 군담. 군담 뭐야 군담? 군담은 전쟁이란 뜻이야. 전쟁 소설. 그다음 애정 소설입니다. 성격은 불교적도 있죠. 꿈에 스님 나오고요. 우연적도 있죠. 그다음에 시점. 고전 소설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배경은 조선이고요. 공간은 스펙타클하죠. 조선, 일본, 중국, 베트남. 그다음 제재는 최척 가족의 이산, 헤어짐과 또 만남, 또 헤어짐, 만남. 주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헤어짐과 만남입니다. 자, 특징 중요하겠죠. 특징 첫 번째 만남과 이별, 또 만남의 반복. 그다음 뭡니까? 시대 상황과 전쟁으로 인해 백성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어. 여기에는 비현실적 요소가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특징, 전기성 없어요. 실제 있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요. 그다음 조선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로 확대된다. 이런 얘기 정리하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 살짝 체크하면 우리 22페이지 여유물은 뭡니까? 최척의 주력자가 되고요. 꿈의 기능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도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25페이지 아래 작품에 드러난 우연성. 첫 번째 최척이 여유무 만난다. 두 번째 채숙과 심씨가 헤어진 몽설을 만난다. 세 번째 헤어진 최척과 오경이 배에서 우연히 만난다. 해서 우연성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고요. 최척과 오경에 제외하게 된 매개체가 뭡니까? 최척의 퉁소소리. 그걸 듣고 오경의 씹는 소리. 제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뭐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죠? 됐네요. 자, 다음 국어 힘 뒤로 넘어가서요. 최척과 오경의 이동 경로 중심으로 행적을 파악하면요. 조선에서 오경과 최척 헤어지죠. 그래서 중국 명나라 장수 만나서 중국 가죠. 그 다음에 안남에서 송우와 함께 안남으로 가고요. 오경을 만나죠. 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중국에선 의형제 맺은 여의문이 누이 동생의 혼사를 제시하지만 거절하고요. 여의문 죽고 중국을 유랑하고요. 송우에게 장사자고 제안받죠. 오경은 뭡니까? 오경은 정유재나로 남해에서 남편 헤어지죠. 도누한테 붙잡혀가죠. 남장을 한 채 도누 따라가죠. 장사배 타고 중국 일대 돌아다니고 최척과 만나게 됩니다. 자, 꿈의 역할 선생님 중요하겠지. 2번 꿈의 역할. 절망을 벗어나는 계기. 그 다음에 복선 역할. 그 다음에 태도를 변하게 만드는 계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나머지 뒤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뒤에는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